저는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원인에게 욕도 먹고 멱살도 잡혀가면서 지시 떨어지면 밤새워 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연금도 포기하고 나갑니다. 공무원이 왜 그만둬? 철밥통인데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눈이 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한 한 사람으로서 제가 30년 동안 봐온 공무원 조직의 진짜 민낯, 그리고 MZ세대가 떠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퇴가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들리죠. MZ세대 공무원 1년도 못 버티고 퇴사한다. 시험은 어렵게 붙었는데 현실은 더 어렵다. 솔직히 처음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애들 참 끈기가 없다. 조금만 버티면 좋은데 왜 그리 쉽게 포기하나. 그런데 말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다시 보니 포기한 게 아니라 버텨내지 못할 만큼의 구조였더군요. 근무했던 몇 해 전에 코로나19로 경무에 시달렸고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 인력 감축, 보고서 산더미, 그리고 윗선 눈치까지. 이건 베테랑도 버겁습니다. 하물며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직원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내용에 앞서 먼저 공무원 퇴사 관련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공무원 퇴직률이 2024년도 기준 4.3% 수준인 가운데 MZ세대, 특히 저연차 공무원은 입직 후 1 내지 5년 내의 퇴사 비율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5년 미만 공무원 중 약 6 내지 7명 중 1명꼴로 퇴사한다는 보도도 있고 1년 미만 퇴직자 수 10년 전 대비 5.6배 증가 보도도 있는데, 이는 MZ세대 중심의 조기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24년 신규 구급 공무원 10명 중 1명이 1년 안에 퇴사했습니다. 공직사회 이탈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따라서 만약 2025년 수치를 추정한다면 전체 퇴직률은 4 내지 5% 선을 유지하거나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저연차 MZ세대 퇴사율은 20 내지 30% 내 수준 또는 더 높게 나타날 여지가 있으며, 특히 입직 후 1 내지 3년, 3 내지 5년 구간의 퇴사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수치이지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MZ세대 공무원이 퇴사하는 진짜 이유 탑5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상명하복 문화. 숨이 탁탁 막힌다. MZ세대의 사전엔 예전부터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는 예전부터 그랬다로 가득하죠. 전례답습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회의에서 의견을 내면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하던 대로 하면 돼, 윗선에 보고해야 돼, 더 속된 말로 표현하면 까라면 까야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한마디로 권위적이고 생각하는 부하를 싫어하는 문화입니다. 사례를 들면 한 후배 공무원은 회의에서 의견 냈다가 너 너무 튀어라는 말을 다른 직원들 있는 곳에서 듣고 그날로 퇴사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보고보다는 공유, 일방적 지시보다는 소통, 조직의 명령체계가 아니라 문제 해결팀으로 변해야 합니다. 둘째, 민원 스트레스. 이건 전쟁이다. 민원실은 행정 최전선이자 때로는 전쟁터입니다. 욕설, 협박, 물건 던짐 등 심지어 정신과 상담받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사례를 들면 욕설을 듣고 경찰을 불렀는데 상사가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했어요. 공무원은 참는 게 일이래요.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감정노동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젊은 공무원 A씨, 그날도 민원 응대 중이었습니다. 서류 문제로 화가 난 민원인이 갑자기 신발을 벗어던졌습니다. 순간 사무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당황한 A씨는 상사를 바라봤지만 돌아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냥 참아, 공무원이잖아. 괜히 대응했다가 부친절 민원 들어오면 더 골치 아파. 그 말을 듣는 순간 A씨는 더 이상 분노보다 허탈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공직이 맞을까?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데 누굴 위해 일하는 걸까? 그날 퇴근 후 그는 사표를 썼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은 담담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돕는 일이 하고 싶어서 공무원이 됐는데 이제는 민원인의 방패막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면서 동시에 법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봉사자만 강조되고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권위와 보호는 종종 사라집니다. 민원인의 폭행, 인신공격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대응조차 하지 말라는 조직 문화, 그 속에서 MZ세대 공무원들은 묻습니다. 이런 조직이라면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그들은 떠납니다. 단지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조직에서 삶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해결책을 민원실은 감정노동보호 전담인력, 청원경찰 배치 등 폭언민원은 즉시 퇴장 규정을 강화하고 제재하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상사들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불난집에 불구경하듯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인에게 상처받고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를 치유받는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일은 늘고 인력은 줄었다. 요즘 공직사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3명이 하던 일을 이제 1명이 한다. 그 한마디가 현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행정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복지, 돌봄, 민원, 재난 대응, 안전관리 등 행정이 손대야 할 분야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소모품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죠. 사례를 들면 후배인 사회복지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10명이 일했는데 지금은 6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일은 그때보다 더 많아요. 정책은 계속 생기고 보고서도 늘고 민원은 하루에 수십 통씩 쏟아져요. 가끔은요 이러다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인 필요와 과로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력 충원 요청을 올리면 돌아오는 답은 늘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다른 부서도 인력난이라 도와줄 수 없다. 결국 남은 사람만 더 버텨야 하는 거죠. 버티는 게 능력이 되는 이상한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행정 서비스는 국민과 직결되지만 현장 인력의 피로 누적은 결국 행정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기도 합니다. MZ세대 공무원들이 떠나는 이유 중 상당수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버텨도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남는 건 과로와 불평뿐이다. 그들은 더 이상 버티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조직을 원합니다. 이제는 AI 행정과 자동화만이 아니라 업무량 조정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몇 명이 어느 정도의 업무를 맡는 게 적정한지 그 기준이 없으니 늘 조금만 더 버텨라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다면 업무를 과감히 줄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하려다 결국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는 조직보다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조직이 효율적이니까요. 인구는 줄지만 행정수요는 늘고 결국 젊은 세대가 소비되는 현실이죠. 넷째, 승진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직사회에서 은근히 떠도는 불문율이죠. 열심히 일하고 민원 잘 처리한 직원보다 상사 기분 맞춰지는 직원이 먼저 승진한다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사례를 들면 제가 아는 20년째 한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번 성실하게 일하고도 승진해서 번번이 밀렸습니다. 성과평가 1등해도 소용없어요. 결국 결재권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니까요.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죠. 공직사회의 인사평정 제도가 상사평가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즉 상사 지시 거절했다 금평 C등급 받았다. 그래서 MZ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찍히면 끝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민원에게 칭찬받아도 윗사람 마음에 안 들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인사철만 되면 회식 자리 눈도장, 보고서보다 상사 눈치가 더 중요합니다. 한 후배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배님, 저는 일보다 누구한테 붙을까가 더 고민됩니다. 참 서글픈 얘기죠. 공무원이 정치를 해야 살아남는 조직이라니 말입니다. 일 잘하는 놈보다 상사 눈치 잘 보는 놈이 승진한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었죠. 상사 의견에 반박했다가는 결국 승진 명단에서 빠지고 회의 때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던 동료들이 먼저 승진을 했다고 후배는 하소연하더군요. 이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이제 일 열심히 하면 바보다. 이런 조직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을까요? 해결책은 상사평정만으로 좌우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동료평가, 성과평가, 민원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상사는 충성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책임자여야 합니다. 즉 누가 나에게 잘했나가 아니라 누가 일을 잘했나로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사람이 직원을 해도 건의로 받아들이는 문화, 잘못을 지적해도 불손이 아닌 발전의 기회로 여기는 문화, 이게 바로 진짜 공직의 품격입니다. 능력 기반 인사제도, 성과 중심 승진 체계 도입하고 열심히 빨리 일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즉 능력이 있으면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다섯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공무원은 안정적이다. 평생 직장이니까 버텨라. 이 말 이제 MZ세대한테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안정이 아니라 삶의 질이기 때문이죠. 사례를 들면 어느 세대기 공무원의 하루를 살펴봅니다. 아침 8시 출근. 출근은 9시인데 왜 8시에 나가요? 묻자. 그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8시에 나가야 눈치 안 보이죠. 다들 일찍 오니까요. 점심시간 1시간은 있으나 마나 민원인 오면 바로 자리로 복귀, 오후엔 보고서, 결제, 행사 준비로 쉴 틈이 없습니다. 퇴근은 공식적으로는 6시지만 실제로 집에 가는 건 밤 9시에서 10시. 그가 말합니다. 회식 끝나고 돌아오면 11시예요. 집에 오면 씻고 바로 잠들죠. 주말엔 또 행사동원, 비 오면 수방대기, 눈 오면 제설대기, 명절에도 당직이 잡히고 문득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집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겪었던 상황이라 격하게 공감이 되더군요. 많은 MZ 공무원들이 바로 이 지점에 현실을 실감합니다. 내가 꿈꾸던 공무원 생활은 이런 게 아닌데 안정은커녕 하루하루가 버티기의 연속이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감이 희생과 강요된 헌신으로 변해버리면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번아웃 경험 비율이 65%, 특히 2030 세대에서는 75%를 넘습니다. 즉 10명 중 7명이 지쳐있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가장 큰 불만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쉴 시간, 자기 개발할 시간, 가족과 보낼 시간, 그 기본적인 시간이 없다는 것. 이게 바로 퇴사의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MZ세대 공무원이 퇴사하는 진짜 이유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 조직이 변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바뀐 건 컴퓨터 모델일 뿐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전자문서로 바뀌었을 뿐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랬어요. 후배들이 그만둘 때마다 요즘 애들 너무 빠르다고 욕했고 만류도 해봤지만 정작 우리가 너무 느렸던 겁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MZ세대의 퇴사는 이탈이 아니라 경고장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직이 먼저 죽는다는 신호 말입니다. 윗사람이 항상 옳다는 말 이제 버려야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조직, 그게 진짜 공무원 사회의 미래 아닐까요? 젊은 세대의 퇴사를 탓할 게 아니라 그들이 떠나지 않을 이유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30년 동안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는 이 조직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떠난 MZ세대가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조직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죠. 즉 위에 있는 사람인 어른, 지도자, 상사, 부모 등이 올바르고 청렴해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공직에서 퇴직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왜 이렇게 공무원 조직은 변화가 없고 그대로인 걸까? 정말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언제나 공무원 사회에 변화가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전부터 그랬다는 전래답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 이제는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역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지금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조직 문화의 청산 없이는 공무원 사회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이 바뀌어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야만 MZ세대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다시금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할 것이고 그 속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들며 공직사회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변해야 산다. 안정보다 중요한 건 존중과 성장이다. 지금까지 은퇴가성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